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주제는 사실은 제가 경영학과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 산업 조사 분석은 많이 했는데 이야기나 공학이나 장류 어떤 공학적인 접근은 제 영역 바뀌는 문제이지만 다만 이제 제가 장류조합하고 지난 5년 동안 몇 차례 과제를 진행하면서 이 분야의 어떤 트렌드라든가 산업 분석적 관점에서 기회가 주어져서 몇 번의 과제를 진행했고요. 특히 이번 과제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R&D 과제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일종의 R&D 기획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결과물을 일부 장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내용이 좀 많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소비자 불만 중에 한 70% 이상은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변 현상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기술의 개발의 어떤 실적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이면서도 해결이 어려운, 사실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약간 잘 모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갈변 현상을 만약에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그건 노벨상감이 아닐까 생각이 감히 말씀드리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갈변의 현상의 원인은 결국은 문헌 연구에 의하면 아미노산과 당류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원인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효소작용하고 화학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9년도 데이터라서 약간 1, 2년 정도 약간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로 장류 분야에 종사하는 업체는 2,400여 개가 되고 한 1조 한 1,00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평균 7.3%의 대신 이제 HMR 시장은 자꾸 성장하는데 전통 장류나 일반 제조 장류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나 이제 대기업 몇 개 대기업이 과점을 진행하는 상당히 복과점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보면 업종의 문제점은 시장 측면, 산업 측면, 기술 측면, 전문 측면이 있는데요.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 제가 이제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경쟁력 방안이라는 것은 뭔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고 R&D가 필요하다는 거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기회 요소를 발굴해 결국 소스화가 중요해서 사실 장류조합도 지난 한 5년 동안 이런 장류 소스화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기반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소비자에 맞춘 뭔가 장류의 특성 제품 개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할랄 인증 시장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장류 갈변 억제에 대한 업계 수요 실태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장류의 갈변 현상은 소비자의 큰 불만이라고 사실은 파악이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신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소비자가 갈변 현상 때문에 구매를 좌우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는 이 갈변 현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는 이 반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재고 처리의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변 현상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다라는 이유가 좀 파악이 되고, 아마 그 원인도 그 소비자의 어떤 갈변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는, 뭐 영향을 주긴 주겠지만 뭔가 이렇게 하나의 키가 되는 역할은 아닌지 않나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갈변은 업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뭔가 이런 상품 가치를, 장류의 갈변 현상은 결국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필요하다는 문제이고, 그런 관점에서 노력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행히 장류 조합에서 아마 사실 내년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성과 공유형 R&D 지원 사업을 올해 했는데, 올해는 여건이 안 돼서 참여를 못 했고요. 아마 내년에 이제 새로 진행될 것 같은, 100%는 아니지만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럴 때 R&D 성과 공유 사업에 참여하면 이런 갈변 제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이 있을 것 같고, 예산 규모도 거의 15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활용하면 R&D 갈변 제어에 대한 연구도 소규모 기업이지만 장유조합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아마 저희가 사실은 일반 소비자 300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뭐 내용이 방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한 갈변에, 사실 그동안에 이 갈변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약간의 아이디어를 빌려가지고 나름대로 창출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00명 중에서 한 92명이 응답했고요. 상당히 응답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응답의 연령은 대체로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로는 여성이 45%, 남성이 55%였고요. 그 다음에 장류의 섭취 빈도는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소비한다는 비중이 한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2회 이상이 40.2%로 가장 많은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대비 3년 전에 대비해서 장류, 고추장, 된장의 소비량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물어봤더니 감소가 40.2%로 증가가 12.0%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대체로 장류 소비가 증가했다는 많지는 않지만 12%의 그 원인을 보면 또 우리나라 고유의 식문화라든가 맛이 좋다는 내용이라든가 영양이 풍부한 이런 이유를 들었고요. 감소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40%가 감소했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외식 횟수가 증가했고, 그 다음에 외래 음식에 대한 익숙함이라든가 조리의 번거로움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 아마 이건 이미 조사를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류로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주로 맛이 가장 높았고요. 이제 설문 문항이 많아서 이 퍼센트가 22%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하고 제조사, 한마디로 대기업 제품을 더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처도 역시 대형 할인맛 매장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 동네 슈퍼는 한 20%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 규모별로 선택하는 제조사는 대기업이 한 58.7%, 그 다음에 한 중소기업은 한 11%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나름대로 갈변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유통기간 내에서 발생하는 갈변 현상에 대해서 바로 버린다는 12%, 그 다음에
유통기간 이내라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섭취한다는 게 69.5%고 그런 경우가 모른다는 게 18.5%인데요. 이런 모르겠다는 여기를 빼고 유경험자만 봤을 때 유통기간 내에 발생하는 갈변 현상에 대해서는 바로 버린다는 비중은 한 14.5%밖에 안 돼서 10명 중에 한 명 반 정도가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유통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는 갈변 현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18.5%가 버리고 35.8%나 8.7%, 44.5%는 유통기간 지나도 갈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섭취한다는 응답이 나와서 역시 유통기간에 관계없이 상당 부분이 갈변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물론 이제 유통기간 내보다는 좀 더 반응이 부정적 반응이 높았지만 그렇게 많이 높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기간이 지났긴 지났지만 유통기간이 1년 지나고 2년 이내인 경우 그 경우에는 바로 버린다는 게 좀 전보다 한 25%가 바로 버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냉장 보관해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곰팡이 같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먹는다는 게 섭취한다는 게 5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있더라도 맛이 좀 변하지 않으면 그냥 섭취한다는 66.5%고 이런 갈변 이런 현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빼면은 사실은 한 28.7%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 버린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유통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갈변 현상에 대한 반응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간 경과 후 1년이나 2년, 3년, 2년이 많이 넘어가면 그냥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1년에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경험자만 봤을 때 한 절반 정도가 10명 중에 4명은 그냥 버리기 때문에 갈변 현상이 유통기간이 한 1년 지나고 1년, 2년 사이에서는 상당히 갈변 현상에 대한 반응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설문을 했는데요. 장유 제품에 대한 문제점인 개선사항으로는 역시 맛이고 그 다음에 갈변 현상이 좀 그래도 중간 정도 두 번째로 나와서 역시 나름대로 갈변 현상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포장에 대한 불편함 아니면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장유업계가 이런 포장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사점을 좀 꼽아봤는데요. 결국은 장유의 간편식 제품화라든가 그다음에 갈변 제어 극대화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시사를 볼 수 있겠고 그런 논거는 문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갈변 제어가 중요하지만 결국은 맛을 저해하는 갈변 제어는 사실은 의미 없지 않나. 그래서 맛과 영양을 유지하는 갈변 제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은 결국은 물론 유통기간이 지나서도 갈변에 대한 현상 억제가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유통기간 내에서 요즘은 이제 소비기간이라 용어가 바뀌었지라고 하겠지만 어쨌거나 유통기간 내에서의 갈변 현상을 제어하는 것을 기술개발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해드리게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장에 고려한 갈변 제어. 사실은 포장 용기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상당 부분 갈변도 억제할 수 있는 사실 이제 포장에 대한 갈변 포장과 연계된 갈변 제어에 대한 연구는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포장이 솔직히 더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럼 갈변 현상에 대한 기술 개발이 왜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관점이라든가 어떤 당위적 관점에서 발효기술 개발,
발효 기술 기반의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해서 뭔가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역시 갈변에 대한 장류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특히나 물론 소비자 조사를 통해서 갈변의 영향이 크긴 크겠지만 사실은 그게 매출과 제품 판매에서 매출과 아주 절대적이진 않은 거지만 업체의 생산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반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재고 관리의 문제점 단점에서도 이런 갈변 제어에 대한 현상에 대한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당연한 얘기겠죠. 갈변 현상에 따라서 상품 가치를 저하를 방지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과 유통 기술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실 갈변제에 대한 효과는 사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거가, 이 과제가 사실은 어떤 과제를 실행해서 결과를 얻은 과제는 아니고요. R&D 기획 과제이기 때문에 R&D를 이런 갈변제를 연구를 하면 이러이러한 기대 효과 관점에서 세 가지를 뽑았고, 먼저 업계 관점에서는 결국은 이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된 기술에 대해서 통상시 실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상품 재고 가치를 높이고 판매를 높인다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관점에서는 조합원들의 공동 브랜드와 공동 사업을 통해서 조합 수익 기반도 구축하지만 조합원 간의 어떤 공동 판매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장류 업종이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별로 이 법률적 효과가 기대되지 별로 없는데, 이런 연구 개발과 지원을 통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률 제정에 대한 취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짧지만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